안녕하세요. 김주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대폭락장은 반드시 옵니다. 문제는 집값이 폭락했을 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를 대비하여 어떤 준비를 해야 하며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을 때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집값 거품 상황으로 보아서 전국 아파트가 2, 3년간 평균적으로 50% 정도 급락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부동산 하락장은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이주택자와 2030 젊은 세대들이 큰 폭으로 되어갈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떤 상황이며 폭락장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방송을 꼭 보셔야 합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한국 집값 끝내 터졌다. 꼭 알아야 할 6가지 방법, 아주 중요하겠죠? 자, 뭐가 터졌냐? 이제 대폭락인데 어떤 흐름인지 볼까요? 자, 먼저 부동산, 뭐 꼭 왕부자 되기 위해서 집을 잡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 부동산은요, 살기 위한 단순한 거처가 아니에요. 이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식 자체를 어쩔 수 없어요. 뭐 투기꾼 인식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투자의 하나의 한 방편이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본인만 거주 해봤자 가난을 못 벗어납니다. 왜냐, 자본주의 자체가 그래요. 주식처럼 가상화폐처럼 얘도 위험자산인 거예요. 자, 볼까요? 대폭락 바닥, 집값이 쌀 때 6가지. 그럼 언제 잡느냐? 꼭 잊지 마세요. 대폭락 바닥, 집값이 쌀 때 잡으세요. 물론 집이 있는 사람은 이때 뭐 해야겠어요? 갈아타기 해야죠. 두 번째 조건이 뭐냐? 핵심 입지로 꼭 접근하세요. 지역별로 가장 높은 곳들이 많이 폭락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단계라도 상급지로 갈 수 있는 데로 가야 돼요. 집값이 많이 떨어졌는데 소극적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핵심 입지, 지역별 최고가 기억하셨죠? 그럼 세 번째, 하락폭이 큰 매물을 찾으세요. 물론 지역별로 랜드마크가 가장 많이 빠졌을 거예요. 하락폭이 제일 큰 게 올라갈 때 가장 많이 오릅니다. 가격 폭락한 큰 곳을 찾으세요. 그러면 네 번째 조건은 매도자의 최악 조건. 그게 더 하락폭을 더 붙이게 해요. 즉, 매도자가 개인 사정, 가정 사정, 직장 사정, 이거에 따라서 아주 초급매로 던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매물을 찾으세요. 다섯 번째, 아무거나 잡으면 안 돼요. 누가 더 올라갈 것이냐, 같이 떨어졌어도 누가 더 상승의 기대감이 높냐. 주로 말씀드리자면 재개발, 재건축, 아주 속도 빠른 거 말하는 거예요. 또는 호재, GTX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 이런 것들이 앞으로 미래에 기대감 있는 곳들이 많이 뜁니다. 폭락장에 꼭 상승 기대감이 있는 곳들, 입지로 따지면 뭐 강남이나 한강변이나 볼 것도 없죠. 이런 데가 많이 뛰겠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준비할 게 있어요. 6번째, 나 빚 안 내서 집 잡았어, 이런 자랑이 아니에요. 폭락장에는 반드시 이거 활용하세요. 빚투 활용하세요. 아니, 이때 안 하면 언제 합니까? 갭투자 활용하세요. 실거주도 폐지도 있는데 왜 안 합니까? 그래야 더 비싼 걸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부동산 왕부자, 이 6가지 방법, 실질적으로 바로 직전 사례만 놓고 봤을 때 3억짜리가 10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3억짜리가. 그리고 그 전에 노무현 정부 때, 그 앞에 김대중 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뛰었어요. 어마무시하죠. 또 한 번 폭락장이 오면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될 거예요. 두 번째, 대세 하락, 대폭락의 핵심 사항도 알아야 돼요. 자, 예측이지만 이제 융통성을 발휘해야겠죠. 먼저 언제 떨어질 거냐? 이미 21년부터 추락을 했는데 이제 본격적 하락, 올해부터 26년까지를 하락 시기로 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확실한 건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게 2년 떨어지느냐, 5년 떨어지냐는 이제 봐야죠. 두 번째, 하락할 주택. 전국의 모든 것이 위험합니다. 안전한 곳은 없어요. 왜? 다 뛰었기 때문에. 다만 덜 뛴 곳은 덜 위험하고 많이 뛴 것은 많이 위험하다, 이 차이만 있어요. 특히 비싼 아파트들이 위험하다. 전국의 모든 주택이 위험한데 비싼 게. 이번에는 하락 비율 얼마나 떨어질 거냐. 자, 적게 오른 곳은 30%, 많이 오른 곳은 70%. 즉 상승폭의 최소 60%는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5억짜리가 10억이 됐다. 그러면 5억까지 안 떨어져요. 60%라면
5억짜리가 10억이 됐다면 한 7억 정도로 떨어지겠죠. 2억짜리가 10억이 됐다. 그러면 2억까지는 안 떨어지겠죠. 대략 한 5억 정도로 떨어질 겁니다.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락 아파트. 누가 많이 그러면 다 하락하는데 누가 많이 떨어지느냐? 서울 수도권이 아무래도 비싼 아파트들이 많아요. 그리고 광역시도 메인 지역들 고가 아파트. 중소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각 도시별 또는 구별 비싼 아파트들이 많이 뛰었잖아요. 걔들이 제일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줄줄이 엮여서 떨어지겠죠. 누가 그러면 하우스푸어, 빚도 못 갚는 하우스푸어가 될 확률이 높느냐? 다주택자, 영끌, 갭투자. 자, 무리하게 집 잡은 사람들, 꼭 이 사람들 기억하세요. 자, 지금 판단, 만약 나는 지금 안 잡으면 안 된다. 집 팔았기 때문에 나는 나이가 있어서 잡아야 한다. 그런 분들 꼭 이거 명심하세요. 웬만하면 비싼 거 잡으면 안 돼. 지금은 위험하니까. 중저가, 그리고 실거주 목적, 그리고 얼마 전에 팔았거나 해가지고 실거주, 저평가, 좀 안정적인 거, 그리고 초급매, 많이 빠진 초급매, 지금도 초급매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대폭락장에 상대적으로 위험한 것, 안전한 것을 한번 구분해 볼게요. 그러면 매수 위험한 부동산은 뭐고 안전한 부동산은 뭐냐? 상대적이에요. 자, 비싼 건 위험합니다. 당연히 좀 싼 것들이 덜 위험하죠. 이 말의 의미는 비싼 게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2배, 3배 폭등한 많이 오른 부동산이 위험하죠. 왜? 많이 떨어져요. 지역별로 덜 오른 부동산은 덜 떨어집니다. 세 번째, 경기도에 또는 광역시에 고가 아파트가 위험합니다. 상대적으로 전국의 중저가 아파트가 안전해요. 그 다음에 다주택, 갭투자, 영끌은 무리한 투자라 위험하고 무주택 분양을 받거나 금매를 잡는 건 상대적으로 덜 위험해요. 그 다음에 자본이 부족하고 불규칙적인 분들, 수입이 이런 분들이 위험하고 자본금에 여유가 있고 규칙적으로 수입이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겠죠. 이번에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가 아닌 것들은 안 팔리니까 위험하고 아파트라든가 단독 다가구 이 통건물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나홀로 아파트는 팔리지를 않으니까 위험하고 500세대 이상의 대단지들은 황금성이 있으니까 안전합니다. 상가라든가 수익형 부동산 이런 건 하면 안 돼요. 자, 이건 위험하고 차익형 부동산, 다른 말로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안전합니다. 준공 후에 미분양, 즉 입주한 상태에서 미분양은 지금 상황에서 최악이에요. 최악. 분양 이런 것들은 하락장에 분양을 하거나 분양권을 잡거나 미분양 이걸 선택해야겠죠. 그리고 비싼 곳으로 갈아타는 것은 위험하죠. 이 시점에서. 폭락장은 이게 좋은데 지금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 오히려 지금 갈아타려면 좀 돈을 줄여서 가세요. 낮은 곳으로 갈아타세요. 자, 이번에는 영끌의 매입 세 가지 유형. 여러분들 영끌 많이 하잖아요. 영끌, 빅투로 영끌 매입한 사람, 빚을 왕창 지은 사람들. 두 번째, 갭 투자도 영끌인 거예요. 지나치게 비싼 아파트를 전세 껴서 잡는 사람들. 이번에는 빚도 얹은 데다가 갭 투자까지 한 아주 고가 아파트를 잡은 사람. 2030, 2021년 서울 수도권 광역시 영끌로 매입 많이 했죠. 속 타잖아요. 그러니까 편집바잉 해가지고 6.5억이었는데 호가 7억에 잡은 거야. 이 7억이요. 자기 자본금은 1억밖에 없어요. 대출 4억. 부모님한테 2억 받아가지고 7억 가지고 정말로 했습니다. 그럼 이게 하락 한 3년 4년 하게 되면 3.5억. 돈이 3.5억 반토막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자, 대출 4억도 5% 원리금 250만 원씩 꾸준히 내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이나 그렇지 나중에는 더 올라가요. 금리가. 정말 물론 떨어졌다가 또 올라갑니다. 집이라는 건 떨어졌다 올라가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는 하락이 위험하잖아요. 먼저 오니까. 영끌 갭투, 집값 지속적으로 급등했는데 2021년 전세 끼고 영끌 갭 투자를 한 거예요. 자, 6.5억, 역시 호가 7억으로 잡았다고 하자고요. 자본금은 1억, 대출 2억, 전세 4억. 세상에. 지금 자기 자본금은 1억밖에 없고 대출도 2억을 얻어가지고 전세 4억. 지금은 이제 이렇게 안 해주는데 신용대출이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줬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락 시세 3.5억.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전세가 하락 4억에서 무려 2.5억이 빠지고
자, 손실을 지금 어마무시하게 봐서 나중에 전세를 못 갚아갖고 파산될 수 있어요. 영끌 고가, 연봉을 믿고 고가 아파트를 영끌하거나 혹은 갭투자. 11억 호가하는데 12억에 매입을 했어요. 아주 비싼 걸 매입했네요. 자본금은 3억밖에 없어요. 역시 대출 3억으로 왕창 전세 6억까지 끼워가지고, 즉 자기 돈은 3억밖에 없으면서 12억짜리를 잡은 거야. 근데 문제는 얘가 6억이나 빠져요. 그럼 전세는 날라가 버린 거예요. 이미 전세 6억 날라가게 되면 자기 돈 자본금 3억하고 대출 3억이 이미 다 날라가 갖고 전세만 덜렁 남는 거죠. 큰일 나잖아. 이렇게 되면. 이런 분들 많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나중에 아주 심각한 상황이 빠질 수 있어요. 집값이 왜 폭락이 오는가? 왜 100% 폭락이 올까요? 여기 볼래요? 집값 폭락이 100% 오는 이유를 한번 세 가지를 비교해 봤어요. 일본은 91년 버블, 즉 가계 기업 부채 GDP 대비 180%였어요. 미국은 2007년에 금융위기가 왔는데 가계 기업 부채가 164%예요. 우리나라는 2021년 현재 가계 플러스 기업 부채가 무려 220%로 이 금융위기 터진 이 두 곳보다도 더 세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뭐 금융위기가 터진다는 게 아니라 이 상황 보면 아주 위험하다. 두 번째, 공급이 지금 너무 많아요. 주택수가 넘쳐나는데 200만 채 3기 신도시가 뭡니까 지금. 인구는 감소돼요. 생산인구, 출생아, 1인 가구만 증가하고 있어요. 쏠림 현상, 더군다나 이게 안 좋은 게 다주택, 임대주택 사업, 법인들한테만 너무 뭉쳐있다 보니까 폭락장애 이 세 부류 때문에 붕괴되는 거예요. 갭투자 붕괴까지 해가지고. 상대적 거품과 절대적 거품을 잘 알아야 돼요. 먼저 상대적. 우리나라가 아무리 많이 뛰었어도 다른 나라보다 싸면 GDP 대비 싸면 좋은데 여기 보세요. 서울 도심, 즉 서울 강남권이 세계 2위랍니다. 홍콩 다음으로. 한국은 10위권 정도. 세계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알겠죠? 너무 비싸요. 절대적 거품. 절대적으로 2013년 대비 4.5억짜리가 지금 13억까지 올라왔으니까 거의 3배 뛰었어요. 그리고 GDP 소득 대비 적정가가 서울 평균이 4.5억이랍니다. 지금 얼마예요? 13억 언저리까지 갔다가 좀 빠져서 12억 정도로 좀 내려왔어요. 반토막 나와도 비싼 거예요. 이해가셨죠? 이거는 객관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전국도 2.5억이 많은데 지금 전국 이미 4억 정도까지 육박을 했어요. 집값이. 전국적으로도 1.5억이 빠져야 정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수도권 핵심 지역을 구분해 드릴게요. 자, 반드시 꼭 기억하세요. 서울이 1타입니다. 1타 강사 그렇죠. 두 번째는 경기 중심 지역이에요. 세 번째는 경기 외곽 지역인데 외곽 지역은 제끼세요. 꼭 이거 잊지 마세요. 포도송이 보니까 서울이 아주 제일 진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진한 것 주로 남쪽에 많아요. 강남 쪽, 강남이 여기에 있으니까. 구리, 하남, 성남, 용인, 과천, 광명, 안양, 의왕, 수원, 바로 이 정도가 B예요. B급. 나머지는 그냥 차선으로 하세요. 자, 그러면 이거 순위를 한번 볼까요? 부동산 투자 50번 밖을 벗어나지 마라. 이거 9단위로 한번 뽑아봤어요. 물론 C가 작은 곳은 10단위겠죠? 1등이 강남구입니다. 서초구 꼭 기억하세요. 50번까지. 이 밖은 아예 그냥 나 돈 없어도 웬만하면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들어올 수 있어요. 하락장에는. 보실래요? 강남, 서초, 3위가 과천, 4위가 송파, 5위 용산, 6위 성동, 7위 마포, 8위 광진, 9위 양천, 10위가 성남 분당구. 어떻습니까? 수도권이 꽉 잡았죠. 성남 분당은 옛날에 3, 4위를 갔는데 지금 10위로 밀려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경기도기 때문에 서울한테 밀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럴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뭐 광교라든가 위례라든가 걔들 날고 기어봤자 경기도예요. 경기도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3기 신도시 60군데가 또 입주한다고 해보세요. 희소성이 없어요. 그래서 서울이 최고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서울에 25개 구까지 포함하게 되면 상당히 많네요. 11번째 영등포, 12번째 동작, 13번째 강동, 14번째 중구, 15번째 강서, 16번째 광명이 나왔네요. 17번째 동대문, 그 다음 18번째 서대문, 19번째 노원구, 20번째 성북구, 21번째 종로구, 22번째 안양 동안구, 평촌이 있죠. 23번째 관악구, 24번째 구로구, 25번째 도봉구, 26번째 은평구, 27번째 중랑구, 28번째 강북구, 마침내 29번째 수원 영통구 있죠. 여기 광교 신도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30번째 성남 중원구, 서울에서 가깝죠.
31번째 구리, 32번째 의왕, 33번째 용인 수지구. 자, 마침내 지방도 나옵니다. 34번째 부산 수영구. 부산 수영구는 좋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35번째 하남, 36번째 금천, 37번째 서울의 꼴찌가 금천이네요. 37번째 성남 수성구, 38번째 군포, 39번째 안양 만안구, 40번째 부산 해운대구. 지방 또 나왔죠? 41번째 세종시가 여기 들어가고, 42번째 용인 기흥구, 43번째 인천 연수, 인천 처음으로 나왔네요. 자, 44번째 수원 팔달구, 45번째 고양 덕양구, 46번째 수원 장안구, 47번째 고양 일산 동구, 48번째 부천, 49번째 대구가 나왔습니다. 대구 수성구, 50번째 안산 단원구. 자, 여기까지 꼭 기억을 하세요. 물론 뒤에도 뭐 나쁠 건 없는데 웬만하면 50등 이내 쪽으로 접근하세요. 제가 읽어드린 이유가 있어요. 22년 기준으로 자 12억인 것은 2013년에 4억짜리가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폭등해가지고 4억, 5억, 7억, 9억, 12억 3배 뛰었죠. 얘가 그럼 떨어지면 반토막만 생각하자고요. 자 12억, 내년은 11억, 그 다음에 10억, 8억, 대략 한 4년 정도 빠지면 6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남과 수도권 집값 폭락 사례, 그럼 진짜 빠지느냐? 여기 보시면 자 강남 재건축 빠진 시세 여기 보세요. 2007, 8년 서프라이 모기지는 때 빠졌다가 또 10, 11, 12, 13년까지 계속 빠졌죠. 이렇게 하락. 강남 재건축 엄청 빠졌었어요. 여기 침체기 때 보시면 실제로 8, 9, 10, 11, 12, 13년 사이 엄청나게 빠졌죠. 그리고 지역별로도 용인의 성북동의 아파트가 10억에서 4억 8천. 지금 12년이니까 13년에는 더 빠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15% 추락 가능성 제기한다고 여기 12년 지금 뉴스를 뽑아봤어요. 분당 정자동 13억대 6억 8천. 얘도 6억까지. 어우, 60% 빠졌네요. 7억 7천, 3억 9천. 요즘 일산, 대화동, 주엽동 같은 경우는 더 빠졌어요. 자, 과천 주공 11억이 6억 8천. 13년에 더 빠졌죠. 한 거의 5억대 60%. 즉 얘들만 많이 빠진 게 아니에요. 경기도 다 그랬고 서울도 망했었어요. 무주택자 세 가지 선택이 이 시점에서 있을 수 있죠. 먼저 이제 집을 팔아서 나는 집을 안 살 수가 없다. 잡아야겠다. 그렇죠. 무조건 뭐 2, 3년 기다리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미 20% 전국의 모든 아파트 자 10억을 기준으로 한 8억에 잡을 수 있고요. 5억을 기준으로 4억대에 잡을 수가 있습니다. 매물은 어떻게 돼 있든지 간에 매수자 우위 맞아요. 자, 조건 자본금이 있고 실거주 판 상태에서 갈아타기 하는 거, 초급매, 급매를 잡아야겠죠. 자, 갈아타기. 이런 분들은 꼭 2, 3년 무조건 기다리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의아할 점, 원칙적으로 매수는 조심하세요. 별로 안 빠진 거 잡지 말라 이 말이야. 부동산 대세 하락에, 근데 대세 하락장에 내가 지금 매수했다고 해서 그냥 끝까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혹시 매수를 했는데 대세 하락장이 많이 빠지고 있어. 매도해가지고 갈아타기도 염두하세요. 내가 올인할 걸 지금 잡는다. 올인할 걸 잡는 분들이 좀 기다리는 게 좋아요. 더 많이 빠진 것으로 갈아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분양 관련 조건, 청약통장, 청약종합 여건을 판단하세요. 본인이 공공, 민영, 특공, 가점, 추첨 이런 상황들이 좋은 사람들은 좀 기다리세요. 지금은 전매 제한도 길잖아요. 아주 좋은 분 말고는 넣지 마세요. 좋은 사람들은 여건이. 근데 여건이 안 좋은 사람은 넣어도 돼요. 그렇다고 나쁜 걸 넣으라는 게 아니라 서울이라든가 3기 신도시 정도는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락장 분양, 분양권 미분양을 하락장에는 당연히 분양권 미분양 세트로 묶어서 잡으세요. 아시죠? 최근 신혼 타운들 있죠. 행복타운, 희망타운 이런 데 여러분들 이익을 환수하는 곳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익을 환수하는데 뭘 미쳤다고 그걸 분양받습니까? 이익 환수하는 것은 아예 거들떠 보지도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폭락장 급매. 마지막으로 이제 폭락장에 지금 입장에서 급매를 잡거나 지금 또는 폭락장에 청약 또는 분양권 미분양을 하거나 마지막으로 자, 폭락장에 자본주의. 이제 자본이 부족할 경우 또는 영끌, 갭투자, 비싼 아파트. 자, 본인이 여건이 안 좋더라도 이런 걸 잡으시라고요. 그냥 자기 돈으로만 하지 말고 이때는 영끌해도 돼요. 폭락장이니까. 갭투자 하세요. 그래야 더 좋은 걸 잡잖아요. 비싼 아파트 잡으세요. 자, 너무 무리하게 하라는 건 아니고 본인이 견딜 수만 있다면
유의할 점, 2년 이상 내다보고 판단을 해야겠죠. 그리고 폭락장의 이 타이밍이라든가 입지라든가 하락폭을 보면서 약간 공격적 투자하세요. 지금은 보수적, 하락장에는 공격적. 자, 이제 부글부글 끓은 게 이미 엎어졌어요. 80% 사람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비로소 깨닫기 때문에 타이밍을 놓치게 되며 20%만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줄 아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부동산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두의 축적 수단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도 거주 목적이라는 순진한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